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부동산 세법 핵심 이론 1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어떤 내용을 먼저 다룰 건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순서상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총론은 뭐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최소 적으면 한 문제 정도,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만이나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이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가 뭐냐라는 조세의 의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조세 의의는 여러분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만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조세 분리입니다. 즉 조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조세 분리는 과거에 초창기 때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세 분리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서 세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 겁니다. 즉, 세법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텐데, 요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2개 정도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서상 조세 총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총론은 평균적으로 뭐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총론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요. 또는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조세 총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 조세 총론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시고요. 개별 세법을 공부한 다음에 복습료로 와갖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세 총론을 정확하게 심도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다루되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세 총서 제일 먼저 일단 조세의 의. 자, 갑자기 여러분 생뚱맞게 조세란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조세. 자, 그럼 조세는 뭐를 말하냐? 다른 말로 여러분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말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조세라는 거죠. 그래 좀 있어 보이고요. 일반인들 못 알아듣겠죠.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자고 전문적 지식의 대부분은 어떤 용어, 전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우리 세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조세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조세는 여러분 그냥 세금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세금, 즉 조세는 뭐를 말하냐? 일단 여러분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만약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조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공과금이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죠? 준조세라고도 하죠. 준조세. 그래서 세금, 즉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왜 부과하는 거냐? 한마디로 해서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이 바로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이 돈이 필요하죠. 모든 조직은 돈이 필요하죠. 똑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조세 부과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뭐 주택 가격이 안정된 어떤 조세 정책, 경제 정책 목적이 성격이 더 강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이때 바로 국민은 바로 국세의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민은 지방세의 납세무자죠. 근데 모든 국민이나 주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 또는 주민에 한해서만 부과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이시 없이 이걸 반대급 없이 대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보상성이라 합니다. 무보상성. 그래서 세금은 국민 또는 주민으로서 의무로서 내는 거지 어떤 경제적 대가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 없이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를 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세금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조세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세의 분류로 넘어갑시다. 즉, 이 조세는요, 부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세 분류는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과거에는 시험에 나오기도 했던 부분입니다만 요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조세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거냐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국세는 글자 그대로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뭘 한다 그러면 국세라는 거죠. 국가가 부과한다 그래서 국세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바로 지방세라 한다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 데서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데서 지방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는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 어떤 것이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는 오늘 현재 여러분 우리 14가지가 있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다루는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요 소득세, 즉 개인한테 부과되는 개인을 납세무자라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소득세죠. 이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법인세 이런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법에는 아닙니다만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보유당에서 부자들만 낸다는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죠, 여러분. 특히 이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실무 나가시거나 또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이 상속세 증여세, 상속과 증여 관련된 내용은 꼭 정리를 해두시고 공부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부동산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그 재산에 대해 물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로 물림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가 일어났을 때 부과된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에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은 좀 실무상에는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다만 시험범위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또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도 대표적인 국세죠.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지세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인지세. 특히 여러분 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여러분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문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그래서 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바로 인지세가 부과된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계약서는 뭐가 있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 인지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고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오는 우리 목적세에서 부가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국세 쪽에서 14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시험 대비로는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인지세, 그 다음에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이 대표적인 국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뭐랬죠, 여러분? 지방세입니다라고 했죠. 이 지방세로서 우리가 11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라든지요. 등록면허세라든지요. 재산세라든지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요. 또는 지방교육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여기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